내일의 장바구니 계속해서 이주연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좀 준비를 하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떤 이슈와 모멘텀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잖아요. 수급이 이제 없는 상황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다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원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전 네.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AI에서 이제 반도체로 갔다가 전력 설비 갔다가 지금 원전까지 왔어요. 맞습니다. 대단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고리가 AI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정리가 되면 조금 다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다들 이거 아는 내용이실 거예요. 워낙에 이제 회자 많이 됐었고 뭐 시장에서 이런 부분으로 또 최근 또 전력 설비도 신고가 갱신하면서 그러니까요. 괜찮은 사상 흐름도 최고치. 보였었잖아요. 네. 네, 그처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 원전이라는 부분들이 전력난에서 꼭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가 한번 터지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포비아?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탈원전이라는 어떤 트렌드가 하나가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원전만큼 효율적이고 관리를 잘하면 또 안전한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넷제로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로 원전을 이제 포함시키는 그런 현상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원전을 했던 뭐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럽 국가들도 원전을 다시 채택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러한 현상에는 아시는 것처럼 AI의 확장이 있습니다. AI 서버를 이제 빅테크들이 막 짓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북미 쪽만 봐서 그렇지 지금 엔비디아에는 줄을 서서 그 AI 칩을 사려고 대기를 하고 저 좀 있거든요. 주세요 하고. 2년치에 이미 그 물량이 완판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게 빅테크들뿐만이 아니라 각 국가들도 거기에 줄을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라들마다 이 AI를 활용한 연구라든지 AI 개발에 따른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력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 원전을 짓는 데는 시간이 꽤나 걸려요. 오래 걸리죠. 2년 이상이라는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이 미국에서 굉장히 급등을 보이면서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빅테크들이 여기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잖아요. 결국 이제 소형 원전 SMR이라는 이 원전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한 5년 정도는 더 걸릴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대안은 결국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 풍력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ESS를 연결해서 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는 하지만 그 방법 말고는 없어요. 안 그러면 AI 서버 안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들은 전쟁 중이거든요. 누가 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선점하느냐, 뭐 영상을 만들어 주는 것부터 지금 검색 시장까지 이제 뛰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여기서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이 IT 시장에서 검색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선도 주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네. 지금 기업들이 우리가 비용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달리는 레이스를 멈추는 순간 도태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AI 관련된 사업은 계속해서 지금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칩은 엔비디아가 열심히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HBM 하이닉스에서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빨리 뽑아준대요. 그렇죠. 거기서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만 또 손가락을 얹으면 네.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제품들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3마일 아일랜드라는 곳에서 폐
폐쇄된 원전이죠. 이미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좀 가동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전력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계속해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걸 떠나서 그 가격 대비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석탄을 떼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은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효율성 면에서는 원전만한 게 없다라는 부분으로 글로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제 원전을 다시 채택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만히 지금 이 현상을 놓고 봤을 때 원전을 이제 지을 수 있는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디가 있냐? 러시아와 중국. 이거는 뭐 속된 말로 나가리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트럼프 됐는데 그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어떤 나라가 가져가겠어요? 뭐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아, 이제 뭐 뭐, 예를 예. 들어서 그런 그쵸. 공산주의 국가라면 받을 수도 또 있겠죠. 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안보상의 위협 뭐 이런 거 해서 중국 거 지금 안 쓰려고 하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원전을 중국한테 맡긴다, 러시아에 맡긴다,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스토리고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체코 원전에서 우리 경합을 붙었던 프랑스, 미국, 한국인데 미국은 이 기술력은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공사를 해서 만든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옛날에 지었던 네, 걸로.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 가능하냐라는 부분으로 붙어본다라면 물론 뭐 이제 그 수주를 받으면 또 하긴 하겠지만 하긴 하겠죠. 예, 예. 그게 저는 좀 현실성 떨어진다라고 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프랑스는 지금 저기 중동 쪽에 한 군데 하고 있는데 네. 지금 10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10년이요? 네, 거의 10년 가까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네. 납기를 못 맞추고 있으니까 그 맡겼던 나라에서 지금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당연히 10년이면 뭐 안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공사비도 이제 계속해서 더 받아야 들어가는 할 거고. 부분이고 인건비가 이제 그만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뭐 유럽은 뭐 낮잠 자러 가야 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고 뭐 네. 휴일 쉬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천천히 안전하게 뭐 이렇게 짓다 보니까 안전하게 짓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제 납기일이 너무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번 체코에서도 뭐, 그래서? 따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체코에서 그 원전 수주 받는 관련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관련된 기업들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쯤 결정이 날 텐데 네. 저는 뭐 거의 우리나라를 채택하지 않는다라면 그 나라 정부에서 이제 뭐 어디 딴 데서 뒷돈을 좀 받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수준이다. 의심해봐야 될 정도로 납기일 잘 맞추죠. 뭐 안전성에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네. UAM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수출한 원전들을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뭐 웨스팅하우스 같은 곳에서 태클을 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이번에 이제 미국과 원전 관련된 협약을 좀 맺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 봤을 때 뭐 문제가 될 거, 뭐 로열티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 팀 코리아의 웨스팅하우스도 함께 해서 아. 뭐 수주를 한다든지 너희도 뭐 기술 좀 그렇게, 줘. 네, 이렇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트럼프가 이제 전화해서 그 조선 쪽에 좀 도움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래 도와줄게. 우리 원전 좀 도와줘. 아. 라고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겠죠.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부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현실적인 대안으로 봤을 때 한국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원전 앞으로 지을 나라들 뭐 현재 체코랑 루마니아를 제외하고라도 뭐 7, 8개 국가가 많죠. 되는데 다 대한민국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 물론 형식상 경합은 하겠죠. 안 할 수는 없죠. 예, 하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거의 다 쓸어온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원전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 뭐 저가 수준이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레퍼런스가 일단 하나 둘 쌓여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우리가 또 정상적인 가격이나 더 웃돈을 받고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어저께 또 정부에서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이제 원전 살린다고 네. 예산을 측정했던 거 야당에서 그냥 전액 삭감해 버렸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또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요 2,000억, 2,100억 정도 되는 예산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국내 원전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실탄도 준비되었다라는 부분에서 네. 좀 고무적인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도 최근 코스피 코스닥이 머리를 아래로 이렇게 막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상승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다라는 네. 부분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시장에서 분명 강한 종목이면은 맞다. 거기다가 이런 모멘텀까지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 AI라든지 실제 수주라든지 뭐 SMR 쪽도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사실 신고가 가는 종목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BHI라든지 오늘 뭐 또 강하게 움직였던 네. G2파워도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지만 시세들이 좀 너무 낮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전반적으로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뭐 바닥권에서 조정도 충분히 받아 있고 그렇다고 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잘 안 움직이는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생각보다 시장 안 좋으면서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인데 네. 요거를 하나의 좀 기회로 가격을 좀 전략을 제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네, 뭐 내용이야 뭐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21,000원이니까 요 가격단 안에서 손절가까지의 분할 매수가 좀 유용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절가는 19,500원이 최근에 이제 만들어졌던 변곡점이기 때문에 19,500원짜리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네.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목표가는 28,000원 정도 잡고 본다라고 하면 조금 긴 관점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저점에서 좀 사부작 모아놓는다면 뭐 AI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꺾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체코원전 본계약이 이제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좀 긴 관점으로 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탑픽으로 우진엔텍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